오늘은 백남준과 인터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오늘의 강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순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서론 이게 인트로를 약간 아주 짧은 6가지 이야기를 이제 재미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백남준이 인터넷을 착안할 때 10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백남준의 전자은하계 속에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백혜영 갤러리에서 올 여름에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백남준 나의 예술적 고향 파르나스라는 전시가 열렸는데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백남준과 친구들이라는 백남준 공부방 아니면 이제 공개적인 어떤 토론회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자 이렇게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 과정으로 이제 백남준에 대해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백남준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이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는 백남준과 BTS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왜 두 사람이 만나야 했는지 이제 이걸 이야기.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백남준과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백남준이 인터넷으로 가는 단계가 10단계로 올라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에 잠깐 이제 인트로로 이 뒤에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이 1998년에 백남준이 나는 비트겐슈타인을 읽지 않았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백남준은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거든요. 이제 지식인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백남준은 뭐라면 나는 그 유명한 그 책을 읽지를 않았다. 읽지 않았고 사실은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색동이라고 하는 색채 언어와 그리고 이 백남준이 만든 전자 이 아트를 통해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려고 했던 언어 철학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자기 작품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설이 아니고 답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인트로로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백남준을 좋아했는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보충을 하면 독일에서 주는 예술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남준은 예외 없이 다 받았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상은 괴테상이었고요. 그래,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독일 작가를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백남준을 왜 이렇게 독일 사람 좋아하는데 그분도 원래 사운드 아트를 하시는 분인데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음악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고 이제 한국 분이 이제 부인은 한국 분이고 이름이 이제 알프레드 하르트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요약을 너무 잘한 거예요. 백남준이 독일에서 인기가 있는 거는 알다시피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에는 어디가 주도를 했죠? 세계 미술을. 이제 프랑스가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원래 독일은 미술의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에 요셉 보이스와 함께 백남준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독일에 와가지고, 둘이 아주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백남준은 이제 혜성같이 독일에 와가지고 소리와 영상을 뒤섞는 전자 아트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미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니까 그래서 아트스타가 되고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은 독일뿐만 아니라 백남준은 세계 미술을 바꾼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를 연결했다. 즉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연결한 다빈치 같은 예술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이 너무 네, 좀 그렇죠. 아주 극찬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우리가 한류가 엄청난 지금 파워를 발휘하는데 고급 예술은 양혜규가 지금 한류의 아주 선두주자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명 테이트 모던부터 해서 모마부터 해서 뽕비드에서 그런 전시장에서 전시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5번, 거의 5번씩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에서 하는데 영국도 런던 테이트가도 하고 저기 카나다도 하고 또 세계 전시를 동시에 하고 그건 굉장한 한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급 문화에서도 이 한류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기 세 번째 인트로를 뭐냐면 백남준이 언제 그러면은 한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느냐. 1990년에 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하고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남준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1세기는 세계를 놀라게 할 그런 어떤 한류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 21세기에는 우리가 뜸들여 익힌 문화를 참 멋있는 말이죠. 뜸들여 익힌 문화를 전 세계에다 내보일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류가 올 것이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트로 네 번째 가서 그 백남준이 왜 인터넷을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창안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백남준은 그 미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막 퍼포먼스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러는데 그 때려 부술 때 그 아이디어가 인터넷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헛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인터넷이 상용화된 게 199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남준이 처음 인터넷을 생각한 게 1963년이에요. 그게 30년 걸린 거죠. 근데 그 단계가 10단계라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에 그러니까 1993년에 상용화되죠. WWW가 나와 상용화됐는데 2년 후에 백남준이 그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인터넷 미디어 이론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작품을 냈어요. 근데 그게 5개국으로 써 있어요. 그냥 한국만 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사진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서 백남준이 인터넷과 관련된 예언을 아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그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면서 뭐 불만이 많죠. 뭐 여러 가지 만족이 없으니 그래도 역시 인터넷에서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로 5번째로 가서 그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주 비엔날레가 열렸어요. 근데 제가 르몽드 신문을 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 미술을 향해서 엄청난 도전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비엔날레가 열렸다는 거는 그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일반인들은 그게 뭐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백남준이 너무 이제 좋았던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래서 그 일반 전시와 함께 특별 전시가 있었어요. 특별 전시가 있었는데 그게 정보 아트라고 그래요. 정보. 이제 인포 아트라고 그래서 새로 특별 전시를 했는데 백남준이 그 한 외국에 30년 동안 그 알았던 최고의 첨단의 예술가를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때 예산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국 미술을 확 올려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다 불러오고 거기다가 이제 그 큐레이팅을 하는데 그 큐레이터를 누구를 썼냐면은 신디아 굿맨이라는 여자를 썼어요.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인데 사진을 나중에 이제 보면 되지만 근데 이 여자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큐레이터예요.
왜냐하면 뭐 펜실바니아에서 박사도 받았지만 그녀가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전문가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포 아트, 그러니까 정보 시대에 만난 이런 사람을 최고급을 불러와가지고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백남준이 워낙 그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아직 그 미술에서는 광주가 시골이에요. 시골 동네에 큰 잔치를 벌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백남준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디오 아티스트가 아니다. 나는 정보 아티스트다. 인포메이션 아티스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불러 정체성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정보 디지털 시대가 온다. 뭐 이걸 이제 한 거죠. 마지막 인트로 6번째로 가서 지금 이제 결국은 국제적인 경쟁력은 뭐냐면 정보를 가장 원활하게 빨리 소통해서 그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게 이제 1등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하잖아요.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소통이 돼야 이게 요즘 안 되잖아요. 불통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남준은 근데 이 소통이 중요한 시대인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백남준 생각한 거는 이 소통이 이게 독점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여러 사람 같이 나누어 써야지 부자 나라만 쓰고 어려운 나라 이제 그걸 또 민주주의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인류의 공공재다. 누가 이렇게 혼자 가질 수 없다. 이제 그건 이제 문화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민주화, 정보의 민주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이제 붙였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중동 쪽에도 많이 진출해야 되겠지만 정보라는 것은 이 브레인 파워다. 머리로 하는 거고 석유는 오일 파워인데 앞으로 시대는 이 정보가 더 많은 돈을 버는 시대가 아무리 석유가 이제 다 고갈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정보가 돈을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항상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지금 한 이야기는 아니라 3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다 좋다. 딱 한 가지.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고급스러운 정보가 부족하다. 항상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최고의 승자가 되려면 고급 두뇌와 함께 고급 정보를 항상 그걸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론의 마지막으로 이제 백남준이 인터넷을 만들 때 3가지 컨셉을 가지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 가장 빨라야 된다는 거지. 인터넷이 속도가 가장 빨라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지난번은 가장 싸야 된다. 비용이 저비용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고비용이 드는 거면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보니까 싸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백남준이 생각한 거는 쉬워야 된다. 접근하기 쉬워야 된다. 이게 들어가는데 어려우면은 그게 복잡하니까 안 된다. 이 3가지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이제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남준은 그분이 193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전쟁 세대예요. 고은신도 아마 같은 또래인데 그 고은신 보면은 자기 시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시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남준도 사실은 뭐 전 세계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어쨌든 자기도 전쟁 세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평화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화합해서 잘 살려고 하면 서로 이 정보가 서로 동서가 이제 원활하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왜 미국이 베트남한테 졌을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요. 그거는 백남준 뭐라면 미국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역사를 좀 더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안 했을 텐데 뭐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동양이 엄청 무서운 나라거든요.
이제 유교의 또 교육열이 높고 머리도 좋고 뭐 대단한 키만 좀 작지 대단한 민족이거든.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영어로 결론 이야기하면 transforming cultures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networking the world 세계를 더 연결시킨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류가 다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거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남주는 그 30년에 걸쳐서 인터넷을 이제 그 자기 나름의 어떤 예술적인 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작품을 하셨는데 1963년부터 1993년까지 딱 30년이에요. 그 30년 동안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상용화되기까지 이제 그 과정을 밟았는데 그 단계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해서 오늘 그 이제 본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 없으면 지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1963년인데 백남준이 첫 번째 전시할 때 7년을 일을 갈면서 사실 준비한 거예요. 서양 애들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근데 백남준은 그 판을 굿판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굿판이에요. 그 대감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리고 막 소대가리를 막 전시장에다 막 피가 떨어지고 서양 애들 기가 팍 죽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남준 부포탈에서 첫 전시를 했을 때 네, 부포탈 독일 부포탈 그 도시 중소도시인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할 때 그 네? 아, 예, 예. 선생님 뭐 가보셨죠? 그쪽에 가보셨지 않아요? 네. 안 가보셨죠. 그래서 그 TV를 처음으로 이게 작품으로 그러니까 예술품으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 TV라는 건 서양 사람들이 TV를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그죠? 스코틀랜드가 어디 거기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예술로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못했는데 백남준은 서양의 족보가 없는 예술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다 쓸어버리려면 서양 미술을 그 테레비를 딱 이제 한 거예요. 그거를 13대인가 샀는데 그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뭐 착값으로 비싸요. 그걸 사가지고 근데 사실은 테레비가 사실은 인터넷의 시작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테레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테레비가 최초의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고 미래의 인터넷이고. 근데 백남준은 이 사람이 음악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테레비를 악기로 봤어요. 장난감. 이제 그걸 좀 멋지게, 네네. 그래서 이제 멋진 말로 그 물리적 음악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리적 음악. 왜냐하면 왜 물리적이냐? 전자공학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전자공학이 들어. 그래서 근데 백남준이 테레비를 가지고 작품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테레비가. 이게 독불장군이라 이게 완전히 일방형이잖아요. 쏘는, 그죠? 이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건 정보를 그냥 쏟아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상대적인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가지고 하여튼 서양의 족보 없는 이제 미술을 했는데 이 테레비를 장난을 치기 위해서 위에다 자석을 올려놨어요. 자석을 딱 올려놓으면 이 그림이 작가가 원하는 대로 그려져요. 이제 그런 이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백남준이 그 인터넷 2단계는 1965년이에요. 1965년. 백남준이 월인 청강지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이제 세종대왕이 참 이 한글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그런 이제 시를 한번 이렇게 아마 직접 쓰셨나요?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강물에 흐르는 달빛 얼마나 멋있어요? 강물 그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을 하나 뽑아냈는데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
달은 가장 오래된. 무슨 말이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달이 옛날에 그 연속극을 거기서 본 거예요. 거기서 개수나무 나오고 뭐 토끼 나오면서. 근데 옛날 사람도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드라마를 자기가 만들어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텔레비로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 이렇게 연결했는지. 그래서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제목도 시적인데, 근데 백남준이 64년에 뉴욕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73년까지 10년을 거의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뉴욕을 갔는데 그 텔레비를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근데 마침 그 갤러리아 보니노라는 이제 아마 여성분이었나 봐요. 그분은 그래도 항상 백남준을 그래도 한번 전시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 65년에 이제 거기서 전시를 했죠.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인터넷 시도고, 그리고 65년이 또 중요한 거는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좀 그 일방형이라 좀 만족을 못해서 1965년에 소니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그 비디오 카메라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미리 주문해가지고 처음 사용한 거예요. 백남준 세계에서 그 상품을 처음 사용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뉴욕에 당시에 그 요한 바로 6세가 이제 그 뉴욕을 방문을 했어요. 마치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비디오 카메라, 일제 비디오 소니를 사용해서 그걸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비디오 아트가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왜 비디오를 좋아했냐면, 비디오는 뒤집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바꿀 수도 있고 좀 유연하고, 이게 저기 텔레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완전 독불 장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인터넷. 세 번째 인터넷은요, 1970년에 이제 나왔는데, 이 비디오 커민이라는 게 나와요. 비디오 커민. 이게 이제 왜 이게 이게 이때부터 이제 비디오 작품을 실제로 하신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1969년에 일본의 아주 최고의 그 기술자 중에 아베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자공학을 아주 그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백남준하고 아베 이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그 비디오 합성기를 편집기를 신시사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걸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또 왜곡을 시키거나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주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작품이 비디오 커민인데, 이 커민이라는 말은 사실 사회주의적 개념이에요. 커민, 약간 커뮤니즘하고 좀 가까운데, 이 커민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글로벌, 세계적인 이런 뜻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커민이라는 말은 어떤 인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공유사회, 공유사회에 대한 유토피아를 이제 상징했는데, 여기서 백남준이 강조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콘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동양의 정보와 서양의 정보를 반반 섞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당시 60년대만 해도 다 미국 걸 봤잖아요. 뭐 거의 다 99%는 아니더라도 거의 미국 정보를 접하고,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이제 이렇게 미디어로 이제 세뇌를 당했는데, 백남준 벌써 이때부터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실체를 좀 알 거 아니에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쁜 점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걸 공평하게 거기다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세 번째 비디오고요. 인터넷이고. 근데 네 번째는 3년 후에 1973년에 글로벌 그 비디오 커민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이제 내용도 보완하고 기술도 이제 좋아지니까. 근데 이 글로벌 그루브라는 작품을 사실 30분짜리가 되는데, 저도 그걸 끝까지 본 적은 별로 몇 번, 끝까지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이더라. 우리 그냥 사진만 몇 건 그냥 대충 이름을 아는데, 거기서 백남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전 세계를 말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모든 축제가 서구인 중심이었다는 거지. 이쪽저기.
미국이나 유럽 사람의 그 축제였지 아시아나 이쪽은 소외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동양 서양 예외 없이 모든 글로벌한 시민들이 다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남준 하나 유토피아예요. 그 작품이. 그래서 서양 미국이나 유럽만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도 즐길 그런 문화가 됐다, 시대가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디오 커민처럼 동양과 서양의 그 정보가 반반씩 섞였어요. 일본의 이제 광고 문화도 집어넣고, 뭐 일본의 춤, 뭐 이것도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뭐 한국의 부채춤,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그 굉장히 천시적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다 그것도 샤머니즘 이제 이런 것도 다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973년에 아주 또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백남준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someday, 언젠가는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will they have own TV 채널. 그 나름의 채널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인 미디어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저비용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비용 사회 말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KBS나 MBC 같은 그런 방송 매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그 뭐 기사부터 해서 뭐 이러는데 백남준이 뭐라면 앞으로는 그거 필요 없어. 그냥 개인이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인터넷 그게 이제 요즘 말 유튜브죠. 그죠?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유튜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백남준이 왜 이걸 중시했느냐? KBS나 MBC 같이 그런 대자본이 들어가는 방송 매체는 광고비를 받거든요. 그럼 광고비에 한 70%, 80% 의존을 해요. 그러면은 이 컨텐츠가 광고비를 내는 사람한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쪽하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보가 공정하게 안 간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그렇죠. 근데 뭐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백남준이 이 양심적인 자기 예술과 양심을 볼 때 이게 공정하게 요즘 말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앞으로 니네 저비용으로도 다 뉴스 만들 수 있어. 막 이렇게 또 한 거예요. 이게 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로 가면 74년인데요. 74년에 백남준이 뉴욕에 64년에 갔다 딱 10년 만에 완전히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까지 갔는데, 그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 형한테 돈 받으러 자기 유산 좀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타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골동품에 가서 이제 그 시계고 여사가 집에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골동품에 가서 뭐 이거니까 얼마나 이게 이렇게 됐겠어요. 근데 이제 백남준이 본인 온가 이제 갤러리에 가서 그날은 이제 테레비하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부처하고 이제 테레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74년인데요. 그 뉴욕의 지축을 흔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욕 미술계 기반을 흔들어 놨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부처 하나와 너무 심플한 작품이에요. 근데 원래 좋은 작품은 심플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인류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종교적인 말은 구원이고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전을 제시해요. 비저너리 아트라는. 비전을 제시한 게 뭐냐면 이 서양은 지금 이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이 동양의 부처, 이런 동양의 풍부한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이거 없이는 니는 망한다 이거고, 우리 동양은 풍부한 정신적인 세계가 있는데, 불교나 유교나 이렇게 있는데, 물론 서양도 기독교가 있긴 하죠. 그런데 서양의 기술을 안 배우면 우리도 이게 안 된다. 이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서로 장점을 배워서 이게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융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점은 왜 충격받았냐?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음양이 섞여 있어요. 때로는 음이 양이고 양이 음이 된다. 이거 유연한 사고. 이렇게 직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죠? 태극기 이렇게 돼.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물결 치는 거. 그 생각을 이미 이제 우리는 평범한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반도 국가잖아요. 반도 국가는 이게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를 이게 접목하는데 천재들이야. 잘 융합할 때 아무 문제 비빔밥을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가장 중요한 건 비빔밥 융복합이거든. 서양 애들 그걸 못해. 왜? 걔네들은 그냥 고지식하게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지. 이게 합쳐지 동은 동이고 서는 서지. 근데 백남은 항상 동과 서는 항상 만나야 하고 동이 서가 동이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뭐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진보가 보수고 보수가 진보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보수적인 게 있고 진보가 있지. 너는 뭐 무조건 뭐 보수다. 너는 뭐 이게 너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왼팔은 없고 오른팔만 살 수가 없잖아요. 걸을 수가 없죠. 사람은 항상 우적인 거와 좌파나 우파가 다 있는 거지. 어떻게 한쪽만, 그거는 우리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이렇게 이게 혼란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은 굉장히 사고가 통합적이거든요. 원론, 이론, 인테그랄한 그런 소우트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남준이 또 이제, 그래서 상호 주체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동서가 서로 의존은 하지만 그러나 독립적으로 각자 자기 이거 인정받는다 이거. 그리고 이제 1980년에 6번째 인터넷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백남진 모마에 가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종이는 죽었다. 종이는 죽었다 이런 말 했어요. 뭐 신은 죽었다는 아니고 종이 죽.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다 종이신문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전자신문은 지금 바뀌었는데 여기서 백남준이 중요시 여긴 거는 종이가 없어지면 나무가 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사실 종이가 나무에서 나니까 환경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종이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종이를 많이 적게 쓰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종이 회사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인류를 전체를 볼 때는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7번째 인터넷은 뭐냐면 1984년이에요. 백남준이 가보니까 이 동양과 서양을 어떻게 하여튼 연결할까? 그것만 이제 맨날 머릿속에 그것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나라마다 방송국이 있지. 채널이 있지. TV 채널 있잖아. 요걸 어떻게 연결하면 안 될까? 너무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이제 그 PBS 뭐 공영방송이니 뭐 파리에 무슨 뭐 이런 텔레비전 방송 켈런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 연결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 위성 아트라고 그래요.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뉴욕에 있는 PBS PD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이 PD가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거 되겠어요? 그냥 안 돼. 좀 위험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떡하죠? 막 이러니까. 백남준. 됐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 가서 또 방송국 가서 갑시다. 그래서 이제 1984년 1월 1일 날. 예, 아시잖아요. 84년에 굿모닝 미스터 오웨이라는 작품에서 눌러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백남준이 그때 파리 뽕피디에 있었어요. 뽕피디에서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뉴욕에다 눌러! 여기 눌러봐! 이게 딱 눌렀는데, 방송이 터진 거예요. 이게, 파리도 나오고, 뉴욕도 서로 장면이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막, 봉주르, 봉주르 무스유, 하고, 여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 막 이렇게 쭉 막 서로 막 한다. 그러니까, 그때 백남준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왜냐하면
그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 개인이 자기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지 됐죠. 그때 하여튼 그래도 됐는데 네, 그 한 방 쏘고 근데 위성 아트가 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유명해졌죠. 백남준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됐고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백남준은 그 프로그램을 짤 때요. 대중예술, 고급예술, 대중예술, 이렇게 다 10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급예술만 하지 않았어요. 백남준은 대중예술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었고 BTS가 있어도 당연히 BTS가 들어갔죠. 그때는 BTS가 없으니까 원래 프랑스에 BTS 같은 그 밴드가 있어요. 여자 밴드가 있는데 진짜 지금 이상한 노래를 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2,500만 명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쇼가 어디 있어요, 사실. 돈을 벌든 안 벌든 백남준이라는 이름이 그냥 2,500명이 각인을 팍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르몽드에도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죠? 어떤 새로운 폭탄이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중간에 몇 번 끊어지긴 했어. 했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제 이미 성공을 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인터넷의 또 하나의 이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가면요. 8번째로 가면 그게 하나 빠졌구나. 1974년께 하나 빠졌네. 1974년에 백남준이 예술 기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재단이죠? 록펠라 재단에서 전자 초고속도로라는 그 컨셉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말하는 거야, 지금은. 그거를 그 재단에서 제출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굿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이제 기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74년에 이제 인터넷을 그때 이제 예언이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게 이제 했고. 그래서, 93년에 백남준이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제 그 한국 대표가 아니라 독일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독일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그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전자 초고속도로예요. 제목이 전자 초고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인데 이제 그게 백남준이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고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백남준은 누구를 천재로 봤느냐? 옛날에 실크로드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을 천재로 봤어요. 마르코 폴로 옛날에 이렇게 동부가서 그래서 작품에 마르코 폴로가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동과 서를 연결한 사람이다. 그 다음 당군도 나와요. 스키타이 당군도 원래 저 시베리아 이쪽에서 왔다고 보거든요. 우랄 알타이 쪽에서 훈족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 작품이 쭉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동과 서를 연결하는 인터넷 역할을 하는데 영웅이다. 그래서 작품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데 그 해 1993년에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WWW가 나와요. 그게 진짜 이제 요즘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게 돼 아마 93년일 거예요. 그때 처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남준은 그 다음에 3W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WWW인데 백남준은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기획을 했던 작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을 예술화한 작품.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000년에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왔네요. 10단계로. 10단계로 가서는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이제 그죠? 이게 변화가 왔고 그래서 백남준이 또 1974년에는 멀티미디어 폰이라는 걸 예언했어요. 멀티미디어 폰. 근데 그게 2009년에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스마트폰도 백남준은 1974년에 예언을 했어요. 멀티미디어니까 여러 기능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스마트폰이죠. 뭐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거 그잖아요. 그거 다 멀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SNS 시대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를 보면 이 백남준 결론은 이제 이야기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백남준 아트센터 초대 관장님이 하신 말인데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 백남준의 은하계 속에 살고 있다. 지금 그분이 다 만든 은하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은하계는 전자은하계죠. 그죠?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백남준 이제 돌아가신 그 저기 삼성동에 있는 그 사찰이 있잖아요. 예, 봉은사요. 봉은사에 거기 모셔져 있거든요. 백남준이 여러 군데들이 흩어져서 모였는데 그 봉은사 주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주머니와 손에 다 백남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이 뭐 스님 대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가 이거 백남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말씀하셨죠. 지금 스마트폰 고장 나가지고 지금 며칠 고민. 이거 컴퓨터 없고 이거 없으면 이 생활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백남준이 뭐야? 저 별거 아닌데 뭐 세계적으로 하는데 무슨 백남준은요 가장 실용적인 예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무슨 뚱구름 잡는 뭐 그런 예술을 한 게 아니야.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사는 건 뚱구름 잡는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인류에게 엄청난 기여 그걸 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탈영토 제국주의라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한국이 1등이 된다. 1등 어떻게 1등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백남준한테. 어떻게 1등 국민이 됐냐 하니까 앞으로는 영토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탈영토라는 게 그거거든요. 영토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와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BTS가 그런 거죠. BTS는 그 대중예술에서 영토를 넘어서 가지고 이 한국이라는 출신이지만 전 세계 영토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탈영토 제국주의인데 제국주의라면 좀 부정적인 나쁜 의미가 되지만 거기서 제국주의라는 말을 쓴 이유는 다른 그게 전쟁에서 이 땅을 뺏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평화를 통해서 정보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비디오 커민 그죠? 커민이라는 게 공동체잖아요. 인류 공동체. 이런 게 거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남준에 대해서 좀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오늘 거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